안녕하세요, 영카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저는 이 영화를 대학생 때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많이 봐서 언제 처음 봤는지도 기억도 안 날 정도지만 뭔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던 영화예요. 저는 이거를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봤어요. 근데 매년 매년 이게 감상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22살 때는 진짜 뭐 아무것도 모르던 그저 학생 때라서 약간 내가 서른이 되면 저런 직장 생활을 하겠지? 저런 멋진 모습이겠지? 뭐 사람과 직업 사이에서 갈등하는 뭐 그마저도 되게 멋있는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음,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졸업하고 회사 다니고 뭐 일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초년생 입장으로 봤을 때 뭐 또 약간 감회가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영화 첫 장면을 보시면은 그 런웨이 여자 모델분들의 아침 출근 준비 장면이랑 주인공 앤디의 출근 준비 장면이 엄청 대비되게 교차돼서 나와요. 배경음악에도 뷰티풀 걸 이러면서 노래도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장면이 되게 앤디를 조금 초라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생각했어요. 뷰티풀 걸이라는 게 되게 외적으로 잘 꾸미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앤디도 사실은 아침에 나름 하루의 일정을 체크하고 꼼꼼히 준비하고 사랑하는 남친한테 뽀뽀도 해주고 하면서 본인만의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멋진 아침인데 왜 저는 누가 더 멋지고 뭐 누가 더 초라하고 이런 거를 나눴을까요? 뭐 지금은 그냥 둘 다 멋있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저는 그 비서로 나오는 에밀리 있잖아요. 되게 처음부터 막 앤디 무시하고 비웃고 해서 못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처음 볼 때 진짜 답 없다고 노답이라고 무시해놓고 면접 보러 들어갈 때 가방 점수값 깬다고 들고 가지 말라고 하는 거랑 뭐 나름 또 이제 업무 지시도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앤디가 잘 모르는 거 듣고 어려운 거는 자기가 하고 쉬운 것만 먼저 시키고 이런 거 보면은 마냥 또 못된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성격이 썩 좋은 건 또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 예전과 지금의 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게 예전에는 다정하고 착하고 나긋나긋 해주는 사람이 마냥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 태도의 온도보다는 정확한 사람이 좀 더 좋은 사람 같아요. 이게 저에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따뜻하고 애매한 사람보다 조금 차갑더라도 정확하게 잘 짚어주는 사람이 결국 나에게도 그렇고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알바를 했었잖아요. 알바할 때 저는 시간 분리를 꼭 하려고 했던 편이에요. 학교, 알바, 내 사생활 이렇게 꼭꼭 분리를 해서 각각의 요소들이 다른 시간으로 침범하는 거를 되게 극도로 싫어했었어요. 이거를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네, 각각의 시간을 칼같이 나누면 결국에 나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시간들이 생기고 그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끝자락의 시간을 좀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스트레스가 집중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결국에 일은 나쁜 거, 뭐 개인 시간은 좋은 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일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변해야 하는 모든 게 부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 시간을 쓸 수 있고 나 자체가 그 일이 되는데 그게 기분이 안 나빠져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곳에 녹아드는 거죠. 하지만 앤디는 그게 안 돼요. 패션 잡지나 패션에 관심이라고는 1도 없었고 돌체앤가바나의 그 가바나 스펠링도 모르는 패션 모네안인데 심지어는 그 패션을 허영이라고 무시하거든요. 왜 제일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 회의 시간에 그 이제 직원이 민트색 벨트 2개를 가지고 너무 달라서 못 고르겠다고 할 때 앤디는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비웃음을 흘리죠. 아직 뭐 이딴 거 익숙하지 않아서 이러라고 해요. 미란다 편집장이 그거를 보고 팩트로 거의 앤디를 잘게 다져버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보고는 저는 진짜 처음에 충격받았거든요. 뭔가 쉬워 보이고 허영 같고 난해하고 저게 뭔가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이 영화에서는 패션이라는 걸로 보여졌지만 사실 살다 보면 내가 접하지 못했던 모든 새로운 분야들에 대한 시선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모르는 분야를 절대 쉽게 보면 안 되겠다고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 접했을 때는 패션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고 명품은 사치다, 허영이다, 무슨 가방 하나에 몇백 몇천 막 이런 시선을 가졌었단 말이죠. 근데 하지만 미란다가 조목조목 말하는 걸 들어보면서 저도 같이 다져져 버린 거죠. 근데 앤디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집에 와서 온갖 불만을 쏟아내고 그 런웨이에 하이힐 신고 또각또각 걷는 여자들을 클래커라고 조롱하기도 했거든요.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찮은 일이나 한다고 무시하고 1년을 어떻게든 버틴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후로 뭐 찍혔는지 이제 미란다는 온갖 허드렛 일이랑 개인 잡일까지 시키면서 엿을 매겨요. 근데 이런 곳에서 버텨야만 하는 이유는 어쨌건 잡지사니까 언론계 쪽 글 쓰는 직업도 연관이 되어 있을 텐데 앤디의 꿈이 저널리스트니까 런웨이에서 일하는 경력과 그 계기로 알게 되는 모든 사람, 노하우 같은 게 자기 경력적으로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버틴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던 앤디가 나중에 찍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말도 안 되는 편집장 요구를 해결하지 못해서 불만이 결국에는 폭발을 해요. 근데 영화를 전체적으로 길게 봤을 때 앤디가 변해가는 과정도 되게 흥미롭게 볼 수 있는데 그 처음 변하는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나이젤이라는 아트 디렉터가 되게 또 조곤조곤 츤데레같이 현실을 일깨워주고 앤디한테 크게 가르침과 깨달음 그리고 도움을 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매년 보고 항상 새삼 깨닫고 다시 배우고 해요. 미란다가 나를 싫어해요. 내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죠? 하는 말에 그게 나 때문인가? 내 문제는 아니지? 하면서 관심 없다는 듯이 해요. 앤디는 상사에 대한 불만을 아랫상사한테 쏟아내죠. 뭐 나이젤이 그럼 관도 새 비서는 5분 만에 구할 수 있어 라고 팩폭을 날리죠. 근데 앤디는 그냥 자기가 노력한 거를 알아달라는 거죠. 하지만 나이젤은 앤디에게 넌 노력한 적 없다. 뭐 위로를 바라냐? 뭐 그랬죠 하길 바라냐? 이렇게 해요. 저는 이걸 보고 되게 했어요. 학생 때는 못하겠다고 하면은 뭐 힘들다 하면은 오고 힘내 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그런 분위기예요. 약간 사회인의 잣대가 없는 뭐 우리가 어린이한테 뭔가 어른의 태도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어찌됐건 학생이니까. 근데 사회초년생이나 대학교 졸업반까지만 돼도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게 당연하지 않아져요. 뭔가 잘 몰라서 힘들어할 때 괜찮아 할 수 있어 많이 힘들었어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잘 없어요. 뭐 불만이야? 네가 배워야지 어른인데 그거 하나 혼자 못해? 약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겪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나이젤은 앤디의 현실을 조목조목 알려줘요. 자기가 하는 일이 그저 허영과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앤디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금세기 최고의 예술가들과 작업하고 있지. 팔스톤, 라거펠트, 드라렌타. 이들은 예술보다 더 위대해. 우리 삶의 일부를 창조하기 때문이지. 근데 우리 런웨이는 말이지 그냥 잡지책이 아니야. 이거는 저 로드 아일랜드 총구석에서 6형제의 막내로 태어난 어린 소년이 축구 대신 몰래 봉제를 배우면서 읽던 찬란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그 전설적인 디자이너들이 수없이 거쳐간 여기를 위해서 남들은 죽는 신용도 하는데 자기한텐 그냥 스쳐가는 자리잖아. 그러면서 미란다가 예뻐해 주길 바래? 이해도 해주고 칭찬도 해달라고? 꿈깨 아가씨라고 해요. 진짜 다져지지 않아요? 그 후로 앤디가 나이젤에게 부탁해서 변화를 결심하죠. 저는 여기서도 앤디가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의 잘못을 알고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외적인 변화를 주고 난 후로부터 태도와 업무 실력이 되게 좋게 바뀌어요. 하지만 그게 남자친구나 그냥 친구들 입장에서는 뭐 네가 그렇게 욕하다는 클래커들이랑 똑같아지고 있잖아 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이랑 애인이 진짜 빌런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의 변함없는 생각이고 앤디는 변화했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어서 런웨이가 허영에 찌들지 않은 예술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지만 거기에 A는 앤디에게 완전히 세뇌됐군 하면서 막 변화한 앤디를 굉장히 무시하고 비꼬아요. 뭐 미란다 전화 일부러 못 받게 장난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키득거리는데 그 장면이 제일 열받았어요. 선물 다 받아놓고도 그러니까 너무 열받는 거 있죠. 그렇게 친구들한테 재수없다고 하고 미란다의 심부름을 간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던 유명한 작가를 만나요. 그 작가가 자기 글도 읽어보고 싶다고 보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입장에서 아마추어한테 얼마나 큰 기회겠어요. 앤디한테도 약간 일, 우정, 사랑 중에 뭐 택할 거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영화 속의 친구들이 제 진짜 친구들이었다면 저는 그냥 다 버리고 일이나 하겠죠. 친구는 새로 사귈 수 있으니까. 근데 제 친구들은 진짜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보다 일이 우선이라고 해도 그러려니 하는 애들이거든요. 각자 일을 되게 존중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친구들이 좀 더 중요하고 뭐 일과 사랑 사이에 선택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지금의 저는 최대한 조율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예전에 나는 뭐 다 갖다 버려 난 일만 하겠어 막 이런 사람이었더랬죠.
결국에는 엄청 일적으로 노력하고 더 나아져서 미란다에게 에밀리보다 더 인정받는 비서가 된 앤디는 결국에 에밀리를 제치고 파리 출장까지 가게 돼요. 파리 출장이 얼마나 큰 의미냐면은 에밀리한테는 뭐 명품 선물이나 파티 같은 그런 걸로 뭐 큰 의미고, 앤디한테는 이제 언론계의 인맥 같은 부분에서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것도 뭐 에밀리의 이유가 비교적으로 덜 중요하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저게 개개인마다 의미는 다른 거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죠. 미란다는 앤디한테 파리 출장을 같이 가자고 해요. 난 최상의 팀원이 필요하다 하면서. 앤디는 에밀리한테 못할 짓을 하면서 거절하지만 미란다는 자기 미래에 관심이 없나 보지? 하면서 뭐 출판계에 발들이기 힘들어질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협박이 아니라 약간 충고 느낌으로 파리 가서 알게 될 사람들은 앤디의 미래 출판계 입성에 큰 날개가 되어줄 텐데 그걸 네 발로 차냐? 하는 그런 뉘앙스였겠죠. 앤디는 결국에 파리 출장을 가기로 하는데 에밀리한테는 어쩔 수 없었다. I have no choice라고 변명해요. 저는 이제 이런저런 장면 하나하나에서 저 스스로 약간 깨달은 게 사람을 되게 좁은 시선으로 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악이나 절대 선은 없는 거고, 그런데도 저는 자꾸 정답을 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최선이 누군가에겐 최악인 일들이 살면서 수없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 누군 좋은 사람이다 하고 자꾸 정의를 내리려고 하니까 저만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되게 입체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하나의 가치관이나 편견, 시선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게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여튼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었다 변명하는 게 뭐 몇 년 전에는 남들을 제치는 걸 전제로 한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기적인 이미지였잖아요. 이타적인 것이 좋은 것이고 나를 우선시하는 것은 이기적이고 나쁘다. 이런 기조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개인주의가 워낙에 만연한 시대라 그런지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게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들 해요. 그러니까 나의 발전을 위한 선택과 그 과정에서 남들을 제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제쳐지는 입장에서도 사실 기분은 나쁘지만 뭐 별 수 없다. 제가 이기적이라기보다는 제가 나보다 잘해서 그런 거다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더 변한 게 누가 누구보다 잘났다라는 것도 뭐 물론 여전히 있지만 뭐 각자 잘났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뭐 누가 누구보다 잘났다 하고 줄을 세울 수가 없죠. 근데 앤디도 저 상황에서 조금 더 당당했다면 어땠을까? 뭐 어쩔 수 없었다. 나는 패션에 관심 없다 하는 그런 말 뒤에 숨지 않았다면? 주변 사람들이 앤디에게 실망한 이유는 아닌 척하면서 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에밀리가 또 그 타이밍에 교통사고가 나서 진짜로 파리를 못 가게 되긴 했지만 앤디는 재수없게도 그 다친 사람 앞에 가서 파리 자기가 가서 미안하다 해요. 근데 그때 에밀리가 그런 말을 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거는 치졸한 변명이야. 너 마치 패션에 관심도 없는 척 기자가 꾸미네 어쩌네 했던 거 다 사기였던 거라고. 너는 지미추를 처음 신던 날 영혼을 팔았던 거라고 해요. 파리에서 받게 될 온 혜택이 왜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너한테 돌아가냐고 화를 내는데 에밀리가 파리 가려고 목숨 걸고 다이어트 중이었거든요. 사실 앤디가 결국 파리에서 받은 명품들 다 에밀리한테 줘요. 네. 뭐 여튼 애인까지도 넌 초심을 잃었고 변한 네 모습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 네가 그렇게 조롱하던 클래커의 모습 그대로잖아 하면서 앤디의 지금 모습을 인정해주지 않죠.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도 겉모습의 변화로 인해서 너는 변했어 하면서 시간을 갖자는 말을 해요. 결국에 앤디는 온갖 찜찜한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 혼란스러운 상태로 파리 출장을 가는데 거기서 미란다와 나눈 대화 하나로 앤디는 퇴사론을 결심해요. 미란다에게 되게 다급하게 알려야 될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알게 된 앤디가 막 급하게 달려가서 막 알리지만 그게 본인 업무적인 게 아니라 진짜 미란다의 안위를 걱정한 일이거든요. 사실 미란다는 그게 뭔지 미리 알고 있었고 대처까지 했지만 앤디는 그걸 몰랐던 거죠. 미란다는 사실 나이젤에게 주기로 했던 그 높은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본인의 그거를 해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차에서 이야기하는 게 미란다가 앤디에게 너는 참 나와 많이 닮았어. 사람들의 심중을 꿰뚫어 볼 줄 알고 본인을 위한 선택을 할 줄도 알지. 라고 하는데 앤디는 나는 아니라고. 나 같으면 나이젤한테 그런 짓은 못한다고 부정을 했죠. 하지만 미란다는 아니 넌 이미 했어. 에밀리에게. 라고 하죠. 파리 출장이라는 자리를 결국 빼앗고 온 것이 아니냐며 너는 분명히 널 위해 그런 선택을 했고 너는 이런 삶을 원했던 거지 라고 해요. 앤디가 저는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면요? 라는 말에 웃기지 마. 누구나 이런 삶을 원해. 모두 우리처럼 살길 원해. 라고 미란다와 앤디를 우리라고 칭하면서 앤디를 인정까지 해주고 행사장에서 내려서
온갖 스포트라이트와 카메라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앤디는 미란다를 따라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미란다의 호출이 오는 전화기를 분수대에 던지고서는 홀가분한 표정으로 가는데요. 이게 앤디의 선택이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제 런웨이에서 일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시 애인과 재회하게 되고 뭐 네이트 네가 옳았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뭐 사실 누가 옳고 그런 게 뭐가 있겠어요. 앤디는 그냥 앤디가 원하는 삶이 있었고 그걸 네이트는 알고 있었던 것뿐인데 말이죠. 근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앤디의 말에 뭐 명품 셔츠, 자켓, 가방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더라고요. 과연 그것 때문일까 싶기도 했고 차라리 폰 분수대에서 폰 던지고 갈 때 엔딩 냈으면 좋았을 걸 싶기도 하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결국에 이제 뉴욕 미러라는 잡지사의 면접을 보게 되고 면접관이 이제 이전 직장의 앤디는 어땠는지 그 런웨이 그 전임 비서 에밀리한테 물었지만 미란다의 친필 추천사로 붙게 되죠. 나에게 가장 큰 실망을 준 비서지만 앤디를 뽑지 않는다면 당신은 멍청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였죠. 퇴사 후에 이제 앤디 본연의 모습으로 미란다와 딱 마주치게 되는데 사실 그렇게 썩 화려하거나 그런 모습도 아니었어요. 근데 미란다는 결국에 원하는 모습으로 제자리를 찾은 듯한 앤디를 보고 웃으면서 이제 진짜 엔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영화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각자 원하는 삶을 위해서 각자의 선택을 하자.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중간중간 뭔가 하는 점들이 많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런 점까지 되게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지점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올해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느낀 감상과 작년이나 또 예전에 그 제 감상이 다른 걸 느끼면서 내가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과거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하고 추억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기를 써보려고 다이어리를 샀는데 아직 펼치지도 않았어요. 막상 쓰려면 할 말 없는 거 알죠? 여러분 오늘의 영화 감상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감상평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